세상을 꿰뚫어 보는 눈, 호루스에게 물어본다. 알려줘요, 호루스. 빨주, 노초, 파남보. 가시광선이야말로 우리에게 익숙한 빛입니다. 이 빛을 활용하는 데는 유리가 필수적입니다. 햇빛이 잘 들도록 하는 유리창문, TV나 모니터의 유리기판, 사진기의 유리 렌즈에 더하여 통신 네트워크를 이루는 유리 섬유까지, 유리는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중요한 물질입니다. 먼 옛날부터 모래가 열을 받아 녹으면 유리가 되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고온에서 꿀처럼 말랑말랑해진 유리를 블로우 파이프로 떠내 입으로 부는 블로잉 기법이 등장하면서 유리로 형태를 만들 수 있게 되고 유리 제품은 보석만큼 귀하게 여겨졌습니다. 중세에 고딕 양식의 성당을 짓게 되면서 얇아진 벽과 넓어진 성당 창문에 스테인드 글라스를 설치합니다. 판유리를 크게 만드는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조각조각 작은 유리를 납으로 만든 틀에 끼워야 했습니다. 유리가 창문으로 쓰이기 시작했을 때는 매우 비싸서 장기 외출 시에는 유리창을 떼내어 따로 보관하고 유리창문에 세금을 부과하기도 했습니다. 15세기에 이르러 일반인도 유리 안경을 쓰게 되었고 유리는 과학 발전에 엄청 기여하게 됩니다. 뉴턴이 태양 스펙트럼 연구에 사용한 프리즘, 밤하늘을 관측한 갈릴레오의 망원경 등 인간은 렌즈의 힘으로 시력의 한계를 넘어 우주와 미시세계를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모래의 주성분인 산화규소를 다른 금속 산화물과 혼합물 형태로 가열하면 서서히 녹기 시작하고 서서히 굳어서 유리가 됩니다. 특정 온도에서 액체나 고체로 변하는 화합물과는 다른 유리의 특징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것이 소다 라임 유리입니다. 산화규소에 라임이라 불리는 산화칼슘과 소다로 불리는 산화나트륨을 혼합한 것인데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에서 녹음으로 제조비가 적게 들고 다양한 형태로 만들기 쉬워 생산되는 유리의 90%를 차지합니다. 유리 제품은 형태에 따라 병유리, 판유리, 유리섬유로 대별됩니다. 유리 산업이 본격화된 것은 유리병과 판유리 제조 공법이 개발되면서부터입니다. 현대적인 유리병 공장은 원료 선별 및 재료 처리를 담당하는 배치하우스, 용융유리의 성형 처리, 탈알칼리, 아닐링이 일어나는 핫엔드, 그리고 콜드엔드에서 검사, 라벨링, 포장을 수행합니다. 유리병은 콜라병처럼 목이 가늘고 긴 경우에는 1, 2차에 나누어 공기 압력으로 성형하는 블로우 앤 블로우 방법이 적용되고 마요네즈 병처럼 입구가 큰 형태는 프레스 앤 블로우 방법으로 만듭니다. 블로우 앤 블로우 방법은 에디슨이 발명한 전구용 벌브를 대량 생산하기 위해 코닝사에서 개발한 것입니다. 리본 머신으로 불렸는데 미국 역사상 10대 발명품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블로잉 기법으로는 하루 100여 개 만들던 유리 벌브를 리본 머신을 쓰면 분당 2000개를 만들 수 있으니 전구를 대량 보급하여 세계가 보다 빠르게 밝아지도록 한 것입니다. 스테인드 글라스가 아름답지만 용융유리를 얇게 펼치는 것만으로는 균일한 두께와 높은 투명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투명 유리창으로 햇빛이 들어오기까지는 많은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과거에는 블로잉 공법을 통하여 미스터 피자 만들듯이 유리를 구형으로 만드는 크라운법, 실린더 형태로 만든 후 펼쳐서 쓰는 실린더 방법으로 창문 유리를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건축용 판유리를 대량 생산하게 된 것은 용융 유리를 떡갈에 만들듯이 뽑아내는 푸콜트 공법과 플로팅 공법이 개발된 이후의 일입니다. 플로팅 공법은 용융 유리와 용융 금속의 접촉면에 아름다운 거울면이 형성되는 현상을 이용한 것입니다. 영국인인 알스테아 펠킹톤은 1960년에 유리 녹인물을 3m 정도의 폭으로 틴 베스라 불리는 용융 주석 위로 흘려서 투명도와 함께 두께가 균일한 판유리를 만들어냅니다. 판유리가 있었기에 바우하우스의 현대적인 건축, 스카이스크래퍼로 불리는 마철루가 만들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후 자동차의 보급,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판유리는 안전유리, 강화유리와 같은 특수유리로 진화합니다. 두 장의 판유리 사이에 특수 필름을 넣고 압착한 것이 자동차용 안전유리인데요. 충돌 시 유리 파편의 발생을 막아 인명 손상을 많이 막아냈습니다. 고릴라 글라스는 스마트폰 스크린용으로 코닝사가 만든 강화유리의 상표인데요. 경도가 높아 긁힘에 강합니다. 400도씨 정도로 녹인 칼륨염에 유리를 넣어 이온 교환을 시키면 유리 표면의 나트륨 이온이 칼륨으로 지환됩니다. 칼륨 이온이 나트륨 이온보다 부피가 크기 때문에 유리 표면에 스트레스가 더해져서 딱딱해지는 것입니다. 유리가 건축이나 식기재료, 실험용 기자재로 쓰일 때만 해도 생활에 편리를 주는 정도의 물질이었습니다. 유리병 기술이 전구용 벌브, 진공관을 거쳐 TV용 불안관으로 활용되면서 유리산업은 전자산업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게 됩니다. 판유리가 스마트폰용 강화유리로 쓰이게 되면서 유명하게 되었지만 LCD용 기판유리, PDP용 기판유리, OLED용 기판유리가 모두 판유리를 모체로 하여 전자제품의 핵심 부품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소다 라임 유리에 비해서 산화규소 한 가지 성분만으로 만든 유리를 석영유리라 합니다. 석영유리는 고순도, 고내열성, 화학적 내구성, 자외선 및 가시광선 투과도가 우수합니다. 천체 관측용 반사망원경, 레이저 발진기의 거울, 반도체 제조용 IC 포토마스크 기판유리, 이화학 실험기구, 우주왕복선의 창유리, 광섬유 등 특수한 요구를 만족시킵니다. 유리를 섬유 형태로 만들어 신호 전달에 쓰는데요. 이를 광섬유, 옵티컬 파이버라고 합니다. 전화회선으로 음성이 아닌 멀티미디어 신호를 보내려면 수천 배, 수만 배의 신호를 고속으로 멀리까지 보내는 전송로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구리 케이블로는 감당하기 불가능한 규모입니다. 광섬유 내부와 외부를 다른 밀도를 가지는 유리로 제작하면 빛이 유리 섬유 면을 전반사하면서 반대편 끝까지 도달합니다. 지구 규모의 대용량 정보통신 네트워크가 구성된 것은 광섬유 덕입니다. 원자나 분자가 규칙적으로 배열된 결정질과 달리 원자나 분자의 배열에 규칙성이 없는 물질을 비정질, 아모포스라고 하는데 유리가 그 전형적인 예입니다. 금속과 같은 결정질이 아니기에 유리는 투명합니다. 이것이 유리의 정말 대단한 특성입니다. 어린이가 찰흙으로 여러 형상을 만들듯이 인간은 유리에 여러 혼합물을 섞고 다양한 성형 방법을 만들어 생활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유리의 활용 내용을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유리가 공기나 물과 같이 우리 생활에 가까이 존재하는데도 그 영향력을 잘 느끼지 못하기에 이를 강조하고자 합니다. 플라스틱이 20세기 초에 만들어진 인공물이라는 것과 비교할 때 유리는 지구 구성물질인 모래가 열에 녹아서 흑요석의 형태로 자연계에 존재하던 것입니다. 인간의 창의력과 예술 역량이 결합함으로써 오늘날의 눈부신 유리산업 발전이 가능했습니다. 창조주께서 유리를 선물한 것은 그야말로 신의 한 수였습니다. 또 다른 빛의 세계로 가보실까요? 알려줘요. 호루스.